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금요일이 다가왔는데요. 자, 이번 주 시장. 자, 신고고 가는 종목군들이 한 걸음씩 더 날라갔고, 네. 그리고 또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매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급하게 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보합권 움직임이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뉴스가 조금 있었죠.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바로 일본에 더욱더 많은 중국인들, 요커들이 입국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중국 관련 이슈들이 또다시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종목군들도 지금은 선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지금까지 시세를 내지 못했던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코스피 지수 황민영 멘트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금요일장 코스피 지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요, 0.41% 상승한 2131.6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장이 어느 정도 혼조세 분위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시장은 좀 강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외국인들이 역시 489억 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는 38억 원 정도의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역시 이제 개인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 역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442억 원 현재 매도 흐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6% 정도 지금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현재 좀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0.63% 상승 흐름. 이어서 SK하이닉스는 0.54% 상승한 46,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0.3% 소폭 강세,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2.49% 현재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떨어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역시 아모레퍼시픽은 올라가고 있는 흐름 안에서도 역시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2.37% 정도 하락한 41만 2,5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 그리고 제일모직, 포스코까지 현재 1% 미만의 소폭 반등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도 역시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 시장이 올라갈 때 보통 이제 이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진 않는데, 오늘 SK텔레콤은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을 일부 돌려내는 모습이죠. 1.74%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 현재 1.98% 상승 중. 지금 광고 시장 자체가 사실 1분기 비수기였고 2분기부터는 광고 시장에 성수기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본다면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권에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신한지주는 0.12% 소폭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삼성 SDS, 사실 삼성 SDS에 대한 질문이 많죠. 요즘 들어서 지금 물량에 대한 어떤 부담감,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부담감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소폭이나마 0.3% 정도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는 현재 0.2% 정도 지금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업종에 대해서 흐름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에너지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4.17% 상승 중이고요. S-오일 3.35% 상승, 그리고 GS 2% 정도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뭐 에너지 업종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 업종들도 역시 이제 같이 또 동반해서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뭐 화학 업종들 안에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LG 화학이 좀 강하게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좀 강하게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대 상승 중이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정유업체 그리고 화학업체 주가가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업종 중에 본다면 이제 건설 업종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업종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2.3%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현대건설, 현대산업, 대우건설, 대림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 특히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강한 업종으로 본다면 에너지 그리고 화학, 건설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날 미국에서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강한 WTI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즉 국제 유가가 상승 분위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을 형성하고 나서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유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하시고요. 지금 유가는 어쨌든 거의 이제 역사적으로 거의 뭐 최저점 수준에서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분위기는 다시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투자 포인트를 맞추시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닥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현재 지수 717.57포인트 나타내면서 1.9포인트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0.2%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717포인트 나타내고 있고 0.2% 정도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실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277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기관이 117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123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죠. 바로 6월 15일부터 거래 상한폭 자체가 30%대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신용 물량으로 올린 종목군들은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신용 거래가 많은 종목군들은 그만큼 하락폭 그리고 상승폭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0.1%대 상승하는 반면에 다운카카오가 1.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CJENM이 0.2%대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이죠. 2.5%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오늘 2.08%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LNS가 2.7%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로엔이 2.9%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자, 장중에 7%, 6%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오늘 2.9%대 상승을 나타내면서 4,355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 시장에 LTE를 구축하는 업자 바로 릴라이언스의 LTE 거의 통신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인도의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인도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한 단계가 더 격상이 되면서 전략적 동반자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이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바로 백신 관련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젤바이오 이런 종목군이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 자, 메르스 환자죠.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 감염자가 나타났다, 증가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 백신 관련주가 우리가 알다시피 가을 8월 달부터 이제 11월 달까지 상당히 들썩거리는 계절적인 테마주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메르스라는 특이적인 변종이 나타나면서 지금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대신 이런 종목군들이 또 전에 있었던 질병이었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또 그 부분과는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주 단기적인 시세적인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코스닥, 코스피 둘 다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뱅가드 창업주가 이런 말을 했죠. 욕심만 내지 않으면 연 7%대의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내부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배당 수익이 2에서 3%, 그리고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게 4에서 5%를 측정을 해서 연 7%대 수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 그 뱅가드, 그 세계적인 상당한 그 자산운용 회사 그룹이죠. 그 뱅가드의 창업주가 7%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얼마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까? 100%요? 200%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말로는 100%, 200%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정말 집중 투자와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갔을 때 100%가 이상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선택과 집중,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고지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화는 02-3153-2611, 2611 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을 확인하기 전에 오늘 시장 전망, 금요일 시장 어떻게 마감을 할까요? 정확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지만 항상 우리는 올라갈 때일수록 또 견제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중요하게 미국에서 발표되는 그 지표가 하나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이 지표에 대한 그 영향력 자체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이제 전망을 하되 그래도 너무 이제 뭐 물량들을 크게 투입하신다거나 뭐 그런 리스크 있는 그런 투자 자체는 다음 주 장으로 좀 미루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과연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휴비츠 매수해도 될까요? 870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지금은 조금 높게 올라왔다, 그죠? 그래서 사지 마시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츠 한번 같이 보실 건데, 휴비츠가 이제 광학 렌즈에 대한 부분, 렌즈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바로 뭐 안경이라든지 이런 렌즈 분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휴비츠는 사업의 다변화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더 바로 중국인들이 안경을 쓰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휴비츠와 이제 경쟁을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일본 기업들이에요. 일본이 그만큼 정밀 기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거기에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휴비츠의 매출이 우리가 기대했는 것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엔화의 약세적인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휴비츠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지금 업황적인 부분으로는 일장일단이 존재를 합니다. 중국에 대한 성장성. 하지만 엔화적인 약세 자체가 경쟁 기업들에게는 힘들다. 이 두 가지를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러면 지금 상승 기조를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가격권역을 돌파하기에는 뭔가의 큰 메리트,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해야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큰 모멘텀 자체가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자, 올라가기가 한번 힘들었고요. 두 번째도 힘들었고, 세 번째 돌파했는데 올라갔는데 또다시 맞고 빠지는 결과치를 또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까지 크게 늘어났죠. 자,
이 거래량 자체를 우리가 의미를 조금 두셔야 됩니다. 지금 누군가는 빠져나가는 거래량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반등 자체를 제가 지금 자리에서 보기보다는 만약에 저라면 저는 좀 더 참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 단가는 조금 높은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적정 가격대는 얼마입니까? 여기 하단에 17,800원, 18,000원 자리 있죠? 그러면 그 자리까지 내려오고 빠지는 걸 확인하고 다시 돌파를 올라갈 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이 거래량, 이번 주 이 거래량은 제가 매집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좀 더 빠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사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비츠 첫 번째 종목, 금요일 첫 번째 종목 알아보셨고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황민혁 멘토님이 전화 한번 받아주시죠. 네, 전화 받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민혁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리온쿠첸이고요. 네, 리온쿠첸이요. 1,750원. 1,750원에 70% 가지고 네, 있습니다. 70%요. 예. 지금 1,750원에 70%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14,000원 가격대면 수익이 꽤 많이 나셨네요. 예. 네. 일단 1차 리온쿠첸, 목표가를 네. 어느 정도 잡고 분할에 대해서 어떤 좀 설명을 받았으면 싶어가요. 일단 지금 뭐 리온쿠첸에 대한 목표 주가가 가장 궁금하시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어떤 점이 궁금하시다고 했죠? 예, 차후 앉아 분할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분할 상장까지 갔을 때 그 전에 팔아야 될지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될 건지 어떤 좋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리온쿠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예. 리온쿠첸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다들 아실 거고요. 특히 예. 이제 밥솥 쪽의 판매가 전체 매출액의 거의 80% 정도가 돼요. 예. 그죠? 그래서 밥솥을 잘 팔아야 리온쿠첸의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일단 리온쿠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가격대가 14,000원이고 1,750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얼마나 더 키워 나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네,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리온쿠첸 저는 생각을 할 때 사실 리온쿠첸의 그 밥솥에 대한 그 경쟁력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어떤 수요, 중국인들의 수요 이 모멘텀은 분명히 발생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장기적인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 리온쿠첸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밥솥 자체가 이제 우리가 전체 매출 중에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집에 밥솥 혹시 몇 개 갖고 계시죠? 밥솥. 한 개 가지고 있죠. 한 개 갖고 계시죠? 그죠? 예. 그래서 밥솥이라는 게 결국 이제 여러 개를 사지는 않아요. 집안에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판매에 대한 한계점이 나중에는 분명히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 리온쿠첸 쪽에 대한 어떤 밥솥의 수요가 중국 쪽에서는 강하게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결혼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고 그렇게 늦어지다 보면 결국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쪽에서 본다면 뭐 수요가 또 개별적으로 또 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끌고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저는 이렇게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그때 흐름을 좀 타고 가면서 수익은 어느 정도 실현하시고 다시 주가가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주가의 수준 자체에서 지금은 실적을 뭐 잘 내고 있고 잘 팔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17,000원 정도 구간대에서는 물량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분할 상장에 대한 얼마예요? 네, 17,000원입니다. 17,000원에 1차 네. 목표가를요? 네, 17,000원이요. 예. 네, 17,000원을 일단 목표 주가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온쿠첸의 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주가가 좀 약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어느 정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주가의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할 상장에 대한 어떤 뭐 이슈, 뭐 기대감을 또 이걸 이제 악재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또 호재로 해석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고민을 또 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악재 또는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올라가는 분위기라면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게 악재로 분명히 악재가 악재로 해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호재가 호재로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70% 정도 비중이시면 전 지금 생각하기에는 17,000원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예. 현재 시점에서 전고점자를 뛰어넘으면서 15,000원, 16,000원 정도 진입을 하게 되면은 비중은 3분의 1 정도 비중을 한번 줄이시고 그다음에 17,0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15,000원에 그 네. 비중을 줄이라고요?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이 사이에서는 비중을 3분의 1 정도는 한번 줄여주시고 아, 3분의 1 줄이고. 네, 그리고 예. 17,000원을 이제 목표 주가로 보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전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또 같이 보실 건데요. 전화가 왔다는데요. 전화 이번에는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무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한국 콜마요. 한국 콜마요. 네, 매수가가 얼마세요, 어머니? 81,000원이요. 81,000원이요? 네, 예, 그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요. 30%요. 어머니 목소리만 들으면 손해보고 계신 분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왜 그렇게 진이 빠져 계세요? 올렸을 때 못 팔아서 좀 그래요. 아이고, 그래 생각하시면 주식을 하실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아, 그래요? 예, 네. 아이고, 그거를 어차피 팔기 전에는 내 게 아니고 또 사기 전에도 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머니? 매도가요. 얼마까지 갈까? 아니면 또 내리면 얼마까지 내리는지. 내리면 얼마까지 내리고, 네. 올라가면 얼마까지 오를 건지. 네. 어머니 방송 자주 보세요? 자주는 못 봅니다. 매일은 그래요. 못 보고. 예. 네네. 자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네. 예스, 일단은 팔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예, 의외죠. 자, 일단 그래요. 일단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 한 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상에서 아무리 그 기업의 가치가 좋더라도 항상 걸리는 가격 권역을 우리가 라운드 피겨 가격,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 가격이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는 부분은 딱딱 떨어지는 가격대를 뜻하는 부분이고, 뭐 5,000원, 10,000원, 뭐 20,000원, 50,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가격대 있죠, 어머니. 네. 네? 그러면 그런 가격 권역은 항상 저항권, 한 번만에 돌파할 수 없는 저항권 움직임이 작용이 됩니다. 네. 자, 그런 기업들이 뭐 아무거나 보면 돼요. 뭐 리온코체는 보더라도 리온코체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하단 권역에 이 10,000원대가 거기에 여기서 뭐 근처에서 지지권력, 심리적인 지지권력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 자, 앞에서 또 휴비치를 봤던 것도 휴비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2만원대를 한 번만에 돌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맞고 빠지는 거고,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10만원대, 이 가격대죠. 네.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리 자체에서 돌파가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빠지느냐를 봤을 때,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국콜마에 대한 분위기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주식이 항상 좋을 때 팔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콜마도 사실 이게 가격이 뭐 하단 권역에 9,800원, 9,700원대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부분인데, 저도 이거를 옛날에 그 가격이 상당히 낮았을 때 가격대를 보고 지금 매수를 하려면 도저히 저는 엄두가 안 나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도 제가 뉴스 한 개를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인 관광객 자체가 지금은 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입국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무리 면세점의 사업 자체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호황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모르게 다시 한번 불황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이 한국콜마는 수익을 이 가격권역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다시 이렇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전략은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들더라고요. 다른 종목 찾기. 그래서 저는 내려오면 다시 네. 여기다 물
다시 재매수를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네.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주식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보이고 저런 종목도 또다시 발굴을 하고 기업에 방문을 하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종목이 나와 이제 궁합이 맞다면 그 종목을 샀다 팔았다를 번갈아가면서 와, 이 종목은 나에게 정말 수익을 많이 주는군. 아이고, 내 자식 같은 종목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또 제가 딴 종목 추천을 해드리면 또 아쉬워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왜 그 종목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막 하지 왜 이상로 전문가님은 또 이 종목이 또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어머니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시세 연속성을 기대하면서 보는 가격대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 한국콜만의 세력에 대한 단가 자체가 하단권역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입장에서도 지금은 뭐 계속적인 호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 주포가 올린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번 빠져서 종목이 빠질 때는 세게 빠집니다. 예. 우리가 정말 손절도 할 수 없으면 갑자기 팍팍 내려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 모든 종목군들이 항상 그랬어요. 스마트폰 관련주도 어느 순간에 삼성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있었지만 그때부터 종목은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좀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세요, 어머니. 바이오주 같은 거는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종목군들이 지금 다 올랐는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방송에서는 항상 올라간 종목들을 전문가들도 그렇고 증권사 직원들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어머니, 네. 올라간 종목은 항상 주목을 받고 그리고 시장에 환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종목으로 수익 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 종목은 앞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가지고 가셔야만 더블 아니면 200% 나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런 거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머님이 저는 이런 거를 사는 게 더 위험해 보입니다, 사실. 제 눈에는. 네. 그건 이제 투자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달려가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한 번의 실수만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그때부터 내 계좌가 박살이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네네. 이렇게 통화한 거 정말 아주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통화를 좀 했으면 했는데 저는 아주 네. 통화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근데 네, 오늘 어떻게 그래요. 다행히 이렇게 좋은 말씀 들어서 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강의를 네. 한번 오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편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이제 경제방송과 뉴스, 미디어를 이제 우리가, 이래 이제 투기꾼들을 만드는 자리라고 표현도 많이 하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뱅가드 그룹의 창업주가 주식 투자로 7%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나는 따블이 가능하다, 아니면 200% 가능하다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뻥을 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그 사람도 그만큼 낮게 수익률을 잡고 초과적인 수익률을 잡는 부분인데 하물며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큰 수익을 쉽게 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올라간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판단해서 가져가는 게 진정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거를 꼭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 멘트를 받아주시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 EP요. 현대 EP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매수는 어제 10% 비중으로 8,900원인가? 8,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10%요? 예. 10%요. 네, 한 6개월 정도를 보고, 네.
추가 매수를 하려고 10%를 해놨는데 네.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투자하실 때 그건 좋아요. 6개월 정도 동안 지켜봤다라는 건 결국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추적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투자하실 때 그런 점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 EP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6개월 동안 추적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어떤 부분을 좋게 봐서 기다리신 건지요? 현대 EP는 뭐 차량 경영화 이런 거 하고 네. 네. 그것도 뭐 완성차는 안 돼도 부품주는 괜찮다 이라길래 네.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보고. 네, 일단 그 현대 EP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대 EP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6개월 동안 보셨으면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요. 일단 지금 현대 EP는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영역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자동차용 외장재죠. 이제 복합 PP라고 되어 있는데 폴리프로필렌 이제 자동차용 외장재와 그다음에 내장재 쪽에도 역시 이 제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전자 제품 쪽에도 역시 현대 EP의 제품이 또 들어갑니다. PP라는 게 이제 폴리프로필렌이잖아요. 그리고 이 외에 이제 뭐 P는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뭐 PS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틸렌이라고 해서 이제 화학 그 어떤 이제 소재를 통해서 이 기업이 뭐 차량 경량화라든지 그런 모멘텀들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자동차 쪽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이제 높게 보면서 최근 들어서 뭐 차량 경량화 쪽은 분명히 좋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동안 이제 추적을 하셨다는 그 이유 자체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그다음에 떨어지는 데까지 또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추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문제점이 바로 이제 현대 기아차에 이 기업이 제품을 납품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 쪽에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현대차만 볼게요.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완성차 이 기업이 납품하고 있는 현대차 또는 기아차의 그 제품들이 많이 팔려줘야 당연히 이 기업의 실적도 같이 좋아질 텐데 그리고 시장 안에서도 모멘텀도 발생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매출 주요 고객사죠. 주력 그 회사가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EP 역시도 주가 단기에 큰 시세를 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이제 고점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지 않으시고, 네, 그래도 현재 매수하고 나서, 지금 뭐 8,900원에 매수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수익이 좀 나셨어요. 듣고 계시죠? 예. 네. 제가 전략들을 일단 세워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대 EP 이 기업이요. 물론 성장성 좋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차량 경량화 쪽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또 공급을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지금 6개월 동안 좀 기다리셨잖아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성공 투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대기아차의 주가가 아직 움직임이 없는 그런 과정 안에서 현대 EP에 대해서 지금 현재 투자 전략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EP의 경우에는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한 8,200원 정도 수준까지 한 번 더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 시점은 바로 그 시점에서 네, 물량을 10% 정도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 네, 매수 시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말 좋은 그런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좀 눌리게 된다면 조금 더 싸게 사면 좋겠죠, 우리가. 그래서 8,200원 정도 자리가 오면은 그때 일단 매수 조건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목표 주가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예. 1차 목표 주가는 1,500원입니다. 1,500원 자리를 1차 목표 주가로 드리겠고, 그 다음에 2차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1,200원 자리가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잖아요. 그 이후에 만약에 11,2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만 더, 끌고 가시면서, 나중에 이제 11,500원 이상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 전략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장사하시다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조금, 망하시는 분들 간혹 보면, 조개구이집이 한창 잘 됐대, 이제.
또 조개구이집을 또 차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예요? 닭발 한참 또 될 때 또 닭발집도 차리시는 분들 계시고 뭐 소주 1잔 이런 집들도 잘 될 때 또 소주 1잔 집 차리는 분도 계시는데 결과는 항상 안 좋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굴해내야 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새로운 부분 어떤 게 이슈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 문자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어떤 종목을 확인을 해 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매수해도 될까요? 191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 노. 예, 지금 사시면 안 되죠. 자, 이게 참, 항상 이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가, 자, 우리가 이거, 제가,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종목군이고, 지금 주가가 그때 28,000원, 3만원 할 때 45,000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하나 이글스가 요즘 마리화나, 바람야구, 뭐, 그만큼 명승부를 펼친다. 그리고 주가도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나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변하고 있는 단계인데, 거기에 대해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일단은, 이 기업이 왜 올라가는데 실질적인 부분이 동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동반이 안 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케미칼은 똑같죠.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마진이 좋아졌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 삼성과의 합병 시너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하나라는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볼게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8월달, 7월달 모습 자체가 하단권역 이 가격대죠. 이 가격에 머물러 있다가 여기에서 뭡니까? 기업의 가치는 이미 변했어요. 합병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다시 한번 복귀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게 12월 달에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항상 여기서는. 야, 이게 언제 올라가겠노? 바닥권에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달 소리 소문 없이 하나가 이만큼 올라간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분도 없어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이 이만큼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도 없었고 이제 와서 야, 이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이가? 더 가는 거 아이가? 이래요. 자, 이게 얼마나 제가 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매수에 대한 추천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바꿔서. 지금까지 이게 이만큼 올라왔는데 지금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이만큼 올라오기 전에 타이밍 이게 지금 단가가 얼마예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대형주는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왜? 추세적인 부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맥점 자리가 정해져 있죠. 자, 첫 번째 맥점이고 여기죠. 그리고 두 번째 맥점 자리가 여기죠. 예. 그래서 왜 이 자리에서 왜 제가 추천했는지 저를 많이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왜 이 자리가 되는지. 그리고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주가가 어때요?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29,000원, 3만원대에서 45,000원까지 올랐어요. 몇 퍼센트예요? 약 60%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사라고 말씀을 드린다. 야, 도저히 저는 양심상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콜만 9,600, 9,700원대 우리가 했던 종목인데 그거를 10만원 넘었는데 제가 거기서 아이고 지금 괜찮습니다. 사세요. 업황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게 제가 말이 모순되는 부분이에요. 응? 그럼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시청자님들이 보실 때는 박스권을 돌파했다. 야, 더 가겠디. 이러지만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이 물량 자체는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며 지금은 이 물량 자체를 돌파할 수 있는 시너지는 뭐가 있을까?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주가 자체는 내일 당장에는 오를 수 있습니다. 내일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한 달이라도 가지고 있었냐 아니면 2주일을 가지고 있든가 일주일을 가지고 있었을 때 시청자 여러분이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수익이 안 나느냐 저는 수익이 안 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 이미 단가는 밑에 단가인데 지금부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확실한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사면 안 된다. 업황은 이제 돌아서고 있다.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 지금 사지 말라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문자인데요. 빨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항공우주 매수해도 될까요? 107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노입니다. 지금 매수하지 마세요. 자, 한국항공우주 71,200원 가격인데 이걸 보니까 조금 재밌는 흐름이 좀 보입니다. 일단 지금 증권사 쪽에서 이제 보고서들이 지금 연일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뭐 증권사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최근에 급격한 상승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익 성장률이 높고 이익 성장률과 가시성을 반영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지금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보고서 내용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께서 지금 요청을 하신 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시장이 좀 변동성이 발생이 됐을 때도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한국항공우주의 그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서 좀 재밌는 부분을 좀 감지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위에 이제 그 수급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회색 선이 하나 지금 여기 있을 겁니다. 이건 바로 제가 한번, 개인들의 최근 들어서 물량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제가 차트하고 겹쳐 놔봤어요. 이게 바로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수급 동향하고 차트의 흐름하고 같이 한번 펼쳐놓은 거죠. 자, 정확히 흐름을 비교해 본다면 개인들이 사면은 한국항공우주는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인들이 팔았을 때 한국항공우주는 올라갔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꾸준히 팔 때 한국항공우주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지금 이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자, 수급 한번 확인해 보면요. 투자자별로 이제 수급 동향을 체크해 보면은 최근 들어서 그렇게 기관 쪽에서 좋게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했다면, 그리고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관들이 분명히 샀을 겁니다. 그죠? 근데 기관들은 최근 들어서 산 적이 없어요. 중간중간마다 잠깐 물량이 들어왔을 뿐이지 결국은 누가 잡아갔습니까? 개인들이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이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 네, 주가는 빠졌습니다. 연기금 역시도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팔았죠. 그런데 보고서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정말 좋은 기업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기업의 주가 흐름, 그리고 주가의 위치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 이 밸류에이션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지금 비쌉니다. 네, 분명히 비싸고요. 그래서 지금 물량들은 개인들만 이런 이슈 때문에 담고 있다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그 내용 자체도 좋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도 분명히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주가의 반등 자체가 너무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 기업은 현재 가치 대비했을 때 현재 주가는 비싸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역시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 많이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항상 고점에서 물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주가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락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다 고점에서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저는 한국항공우주는 현 시점부터는 매수가 아닌 매도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점점 진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6월 15일 날 상한폭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옆에 계신 황민혁 멘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또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다음 종목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KG 모빌리언스. 자, 매도해도 될까요? 392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 여기서 팔지는 마세요.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분이 이제 상당히 고맙습니다. 만인의 연인 이상로 멘토님, KG 모빌리언스 22,000원 20% 매수, 고가인 것 같아서 손절해야 하나요? 만인의 연인. 줄리아 로버츠가 만인의 연인이었죠. 자, 고맙습니다. 경제방송계의 만인의 연인. 괜찮네요. 자, 고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자기 뭐 제가 말하고 있는 와중에 막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지금. 열받았죠, 지금 이 주가가. 자, KG 모빌리언스인데, 자, 이 왼쪽 상단에 보면 이제 KG 모빌리언스 신용 비율이 5.57%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맞죠?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지금 신용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신용 비율을 3%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자, 또 한번 같이 볼게요. 높은 기업을 좀 찾아서 보여드리면, 자, 재룡산업 이런 거 어때요? 8.9%이래요. 응? 신용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응? 자, KG 모빌리언스 똑같아요. 자, 한번 뉴스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거 아니네. 자, 뉴스 같이 한번 보면 KG 모빌리언스 견조한 휴대폰 결제 신성장에 대한 성장 5월 19일 날 뉴스가 막 나오죠. 모바일 결제 사기 차단 정부 과제 여기 수주 5월 13일 5월 19일 5월 13일 막 좋은 얘기 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여기서 계속 좋은 얘기 나와요. 맞죠? 그 4월 21일은 어땠는지. 자, 4월달 같이 볼게요. 4월달 넘어가서 KG 모빌리언스 신고가 모바일 성장성 호평. 막 뉴스 4월 21일 막 내보냅니다. KG니스 합병.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죠. 뉴스가 나오면 그 자리가 뭐였다? 꼭지였다. 그래, 지금은 또 여기서 또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이 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가 되겠죠. 누가요? 누굴까요? 주포가 누구죠? 누구 올렸습니까? 양매수를 올렸죠. 양매수를 올린 주식은 절대 흥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밑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자, 1차적인 상승을 이룰 때는 양매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에 또 상승 자체를 이룰 때는 외국인들에 의한 상승. 그 외국인들은 이상하게 고가권역에서 매도를 지금 치고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고가권 넘어가는데도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누가 올린 주식이에요? 자, 이 자리 누가 올린 주식입니까? 외국인이 올린 주식이에요. 외국인이 샀을 때 양봉 형성할 만큼 외국인에 의해서 매집이 잘 됐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올라올 때마다 자, 어때요? 양매수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1차적인 꼭지, 이 가격 자체에서 1차적 꼭지를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제가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황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업황은 좋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고점인 거지, 주가가 이렇게 돼서 갑자기 뭐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이런 건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또 행보를 합니다. 네. 왜? 업황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매집이 다시 한번 되고 주가는 또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팔려는 생각보다는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이익 실현,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리고 모바일 결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쟁업체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중국의 알리바바까지도 우리나라의 간편결제 시장에 도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장 판도가 한번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 꼭 명심을 하시면서 일단은 반등을 무조건 기다리세요. 반등은 나옵니다. 대신 수익 내고 파실 수 있는 그런 반등 기대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딴 종목으로 좀 더 찾아보시는 전략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강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이강모 멘토 둘이 브레인 멘토스 투자클럽이 바로 내일 2시부터 4시까지 하나대투증권 영등포 지점 7층 교육장에서 강연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장, 6월달 시장이 정말 중요하죠. 아까 이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폭 30% 이거 역시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시장 안에서 어떤 지표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역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 올해는요, 6월달 시장을 제대로 잡아야 마지막에 그래서 웃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시장에 대한 완벽 분석 그 자리에 오시면 바로 저와 이강무 멘토 브레인 멘토 투자클럽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종목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그만큼 걱정되시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3시부터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은 제가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오늘 못다한 얘기들 바로 그 시간대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하시면 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목소리 좋으신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5월 23일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 상공회의소 3층. 저 혼자 하고요. 거기에 이제 인천 지하철역 남동 인더스파크 2번 출구로 나오시면, 거기에 인천 상공회의소가 있죠. 거기 오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규모가 상당히 큰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좋은 시간을 조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뭐 전략이나 뭐 그런 부분까지도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에 강연에 꼭 참석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방송으로 도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